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견건설사 태영건설은 경남에도 적지 않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협력사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역건설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 옛 39사단을 함안으로 옮기고 6천 가구 아파트를 지은 태영건설.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창원 NC파크 등 굵직한 사업을 경남에서 해왔습니다. 태영건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행정복합타운 사업도 맡고 있습니다. 또 공정률 60% 수준인 창원시 북면 1000가구 아파트 신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으로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530세대 규모 양산 사송지구, 810세대 신진주 역세권 아파트도 각각 공정률이 90%를 넘어 입주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행정당국의 판단입니다. 워크아웃이 채권단과 협의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인 만큼 당장 공사 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 현장을 포함해 경남의 태영건설 사업장은 모두 13곳, 2,300억 원 규모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건설, 1,800억 원의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개발 사업 등 광급 발주공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제때 자금 집행이 안 될 경우 사업 지연이 빚어질 수 있고 하도급으로 참여한 지역 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경남의 지난달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보다 56%나 감소한 상황. 지역 건설업계는 금융권의 자금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피해부 대출은 더 얼어붙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업체들은 이제 대출 관련해가지고는 더 힘들어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남 중견건설사 남명건설의 부도에 이어 전국 시공능력 16위 건설업체의 워크아웃 신청까지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지법 제2파산부는 어제 창원 남명건설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관리인은 이병열 남명건설 대표이사가,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고 채권조사 기간은 내년 3월 8일까지입니다. 앞서 남명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해 지난달 28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이달 초 어음 12억 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습니다. 시행 2주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 실형을 확정한 겁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 수 300여 명인 철강업체 한국제강. 지난해 3월 이곳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용광로 입구를 막는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철판 고정벨트는 심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달 만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검찰은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인 한국제강 성모 대표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 2심은 성 대표에게 하청업체 대표보다 높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황에 보면 한정이 많아가지고 과연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되느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대법 판결이자 첫 실형 확정입니다. 지금까지 1심 이상 판결이 나온 중대재해법 사건은 12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은 한국제강 사건이 유일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중대재해법 사건에 적용할 형량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재해법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은 각각의 혐의를 별개로 봐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법원은 가장 높은 형량을 기준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판결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1, 2심이 옳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차의 본고장 하동으로 가봅니다. 겨울 차밭과 섬진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지 예술의 세계를 진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 정상을 마주한 12개 돌 사이로 섬진강이 흐르듯 구불구불 이어지는 차나무.
영국의 세계적인 대지 미술가가 2016년 하동을 찾아 버려진 차나무와 공사장 돌로 만든 작품입니다. 생성하고 자라나고 돌아간다. 7년 전 하동에 뿌리 내린 자연주의 대지 미술이 광활한 차밭 위로 펼쳐집니다. 겨울도 잠시 멈춘 듯 따스한 햇볕이 쏟아지는 따신골. 999개 하얀 찻꽃이 눈부시게 흔들립니다. 찻꽃이 이런 녹차밭 위에서 바람 소리와 함께 또 풍경 소리를 전하면서 이제 아마 우리에게 자연이 주는 그것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문 너머 펼쳐지는 푸른 섬진강과 하늘. 작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냈습니다. 섬진강이 바라다 보이는 이 훌륭한 이제 자연지대에 인위적으로 창을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섬진강 따라서 자유로운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색 통발과 오방색 천을 늘어뜨린 선앙당. 자연을 배경으로 한 대지 미술은 늘 우리 곁에 있었던 전래 문화이자 원시 예술입니다. 국내 첫 대지 예술제가 하동 차밭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에리카 김은자, 서정민, 정수함 등 전문 예술가와 하동 주민 15명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대지 미술이라는 것은 이제 대지, 랜드, 그 자연에다가 어떤 표현을 해서 미술화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계절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장엄하고 환상적인 차밭 캔버스에서 펼쳐지는 대지 예술제는 내년 5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올해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대부분 지역이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의령이 영하 4도, 함안이 영하 5도를 보이는 등 영하권에서 출발하는 곳이 많은데요.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맑다가 저녁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로 나가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연휴에는 예년 수준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토요일 낮부터 우리 지역에 5mm 안팎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휴일인 일요일에는 서부 내륙에 다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도, 창녕이 영하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9도, 함안이 10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4도, 합천이 영하 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0도, 사천이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첫날, 우리 지역은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첫 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환경부가 창원천과 밀양 단장천, 동창천 등 전국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창원시 용동, 용추저수지부터 양곡천 합류점까지 8.5km 구간 창원천과 밀양시 단장면 밀양댐 아래부터 산회면 밀양강까지 20.43km 구간, 밀양시 상동면 동창천 5.1km 구간이 2025년까지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 앞으로 새 하천은 국가가 관리해 2,600억 원 규모 지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해양 쓰레기 12,400여 톤을 수거했습니다. 올해 경남의 해양 쓰레기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육지 쓰레기가 남해안으로 내려오면서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업용 폐스티로폼 400여 톤을 건축자재 원료로 재활용하고 해양 지킴이 130여 명을 두고 해양 쓰레기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어제 이청사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해시청 앞 옛 차량 등록 사업소 자리에 들어선 김해시 이청사는 연면적 6천여 제곱미터 9층 규모 건물로 상하수도 사업소와 차량 등록 사업소 등 6개 부서가 입주했습니다. 인구 56만 명의 김해시는 그동안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이청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2021년부터 이청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거제시에서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거제시 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과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임기가 끝나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부터 인사청문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남기초의회에서는 김해시와 진주시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의 공인중개사무소 6,200여 곳 가운데 올해 폐업한 곳은 629곳이며 새로 개업한 곳은 420곳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